예.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뭣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비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돈을 10,000원을 고사하고 뭐 1,000원도 만져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1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다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원장님이 저를 다 면제해 주셨어요. 저 정말 그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이제 저보다 먼저 월남하신 평양 출신 저기 성해병원 저 대방동에 성해병원 있잖아요. 성해병원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가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병원비를 면제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그거 잊지 않고 정말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해요. 아 그때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 100만 원 그 입원비 나와가지고 내가 눈앞이 아찔해서 나 이제 이거 돈 못 내면 우리 애를 여기다 인질 잡혀야 돼. 이런 생각을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청성 병사가 예, 막 치료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막 나오니까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정말 고맙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국종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예, 치료를 너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또 병원에 3,500만 원에 민폐를 끼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 탈북자들을 치료하는 게 통일부가 아니고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사들이 치료해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치료를 거부당할까봐 혹시라도 조금 걱정이 드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그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막 살아났다 이런 소식은 북한에 전해지게 되면 정말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고문당해가지고 이 허리 디스크 또는 막 뭐 발이 얼어가지고 자르고 뭐 예, 그러니까 이런 부상 치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뭐 암이라든지 이 심장 뭐 협심증 뭐 이런 뇌 무슨 관련 병 이런 병들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은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정부에 한국 국민들이죠. 한국 국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그 통일부가 기왕시사 주는 거 그 1억 그냥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어병사도 그 정말 아주대학교 병원에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이고 또 이구정 교수님도 기왕시사 치료했는데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조씩 쌓아놨는데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10조 지금 10조 중에서 그 뭐 3,500만 원 더 준다고 뭐가 어디 무슨 나라가 무너집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좀 잘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탈북 동포들이 갑자기 이제 상당히 대량으로 뭐 귀순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인 그런 정비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진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건 누구를 떠나서 신분의 뭐 귀천도 없고 그렇죠. 그 인명은 누구나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은 병원에 저도 이번에 보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하지만 우리 사회에 또 이런 좋지 않은 이 사회의 어떤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쁘게 써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국가의 재정 낭비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실제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무슨 1인실을 무슨 구별을 해주느냐 비구별을 해주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버지 요즘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무조건 1인실에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어요. 대학병원에 가시면 일단 예. 그 6인실, 다인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인실로 들어가신 그쵸, 다음에 예. 조금 거기서 며칠 계시다가 그쵸. 자리가 나면 옮기는 그쵸.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많죠. 다인실을 늘려주는 게 네. 좋아요. 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막 1인실 갈 생각이 없거든요. 1인실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중산층도 대학병원 1인실은 그 이용하기 힘들죠. 하루에 30몇 만 원씩, 40몇 만 원씩 하는데 아니, 특급 그렇지만 호텔도 부자들은 필요해요. 예. 부자들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네,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지를 남겨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돈 있는데 왜 못 누려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부담 안 갖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다인실을 막 누려가지고 우리는 정말 6인실 입원하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저희 또 동생 신랑이 네.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직원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았. 그래도 이제 한 번 입원하시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병원비 이게 우리처럼 그 수입이 높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비가 몇백이 네. 한꺼번에 나오면 네. 어렵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인실을 많이 늘려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 너무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뭐 그 입원실 그거 하는 건 너무 웃기는 것 같네요, 진짜. 이게 보장성 강화를 우리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은 그건 누구도 사실 의료계를 비롯해서 국민들 관리 부분 예, 다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사회보험으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자.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방법이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 해야 되는데 이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포퓰리즘식으로 예,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이게 대선 공약이었단 말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식으로 너무나 졸속으로 입안이 돼서 추진되고 심지어 이번 12월 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 30조 6천 자기들 말입니다. 정부 말로 30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정책을 12월 말까지 세부 계획을 희한을 정해놓고 그때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네. 선생님 그 문재인 케어를 제안한 사람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사람들이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의료도 모르는데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또 의사들이 가서 이제 의료 정책을 이제 그 사람들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료 정책을 하는 학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대선 캠프에 제안을 하는 거죠. 대선 캠프에 제안을 하면 대선 캠프의 정치인들은 그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떤 인기를 얻어서 표가 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채택을 하고 실제 이런 의료 정책학자의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그런 의료제도 의료 정책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네. 계획은 일관되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사회주의 의료제도 극단적인 방식이 공산주의 의료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자꾸 만들겠다 지금 그런 모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네. 무슨 특징이 있냐면 네. 원하는 진료를 원하는 때에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뭐 저희가 북한에 네, 살아봤잖아요. 내가 진짜 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 선생님한테 막 받고 싶은데 네. 백이 없으면 네. 그 선생님한테 치료 절대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저 병원에 급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준다 그러지만 절대 아닙니다. 네. 북한에 이제 각 도마다 이제 의학대학병원이 있는데 의학대학병원에 특별진료과라는 게 따로 있어요. 특별진료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북한에서 정해진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자기들이 그 어떤 권력이 있어야만 그 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게 아프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줘요. 북한에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리 아파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기 돈 내니까 네. 뭐 돈 내야 되니까 아무 사람이나 입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가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인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막 꼭 입원해야 되는 사람은 1인실이라도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은 1인실이라도 입원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그 병원이 병실이 없다고 입원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건 정말 망상이고요. 네. 그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시장경제 체제에 너무 오래 살았는데 전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은 사회주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뭡니까? 그 복지 얘기하잖아요. 네. 복지국가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내가 뭐 다 누리는 그게 복지국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게 복지국가로 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복지라는 거는 그 각자가 이제 다 경제적인 그 주체들이잖아요. 네. 경제 주체들이 다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는 책임지지 못하는 옆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복지 받겠대요. 그러면 그 복지는 누가 해줘요? 문재인이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못해서요. 하나님도. 그때 그 남재순 장군님 네. 그 캠프에 네. 계셨었죠. 예. 제가 그때 남재순 장군님도 이제 있었었는데 그분께 이제 매력을 느꼈던 부분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그 학자들이 막 그 제안을 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시고 이건 포퓰리즘 쪽이잖아. 딱 이렇게 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막연한 그 이상 예. 때문에 저도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 냉담한 현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요.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게 복지국가지. 네. 그럼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복지국가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네. 아유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제 주체로서 각자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책무를 다 갖고 권리도 한번 누려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그 불우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누구나 다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외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지원해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복지 제도로 운영이 되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네. 뭐예요? 젊은이는 젊은이 돼서 필요 없는 팔다리가 성성한 젊은이들이 왜 용돈을 왜 나라에서 받아요? 네. 예, 젊은 청년은 젊은 청년 돼서 놀면서 돈 받고 노인들은 노인 돼서 놀면서 돈 받고 애기 나면 또 애기 낳기 때문에 놀면서 돈 받고
어린이는 어린이 돼서 놀면서 돈 받고. 그럼 돈은 누가 벌어다 줘요? 그걸 그게 이게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이 이제 소수한테 그게 모든 부담이 다 가는 거죠. 아니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병신이잖아요. 아니 그 누가 일하겠냐고요? 젊은 애들은 다 놀고 용돈 받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놀고 싶어요. 놀 수 없어서 못 노는 거지. 선생님은 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아니 일하는 발자로 타고났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사실 복지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은 보면 깡패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록펠러처럼 그렇죠. 아니 록펠러처럼 자기가 버는 돈을 뭐 뉴욕 시민을 위해서 뭐 수도비를 공짜로 해준다. 뉴욕은 수도비 안 내주잖아요. 안 내잖아요. 물값을. 그 록펠러가 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정말 복지죠. 근데 뭐 박원순이 무슨 자기 돈으로 해줘요?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해줘요? 네. 문재인은 자기 돈으로 지금 뭐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다 깡패들이잖아요. 남의 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거를 빼앗아다가 자기 얼굴 내겠다는 거 이거만큼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인데 그냥 북한에 저기 뭘 저기 이것저것 퍼주고 싶다 지금 그러고 아니 그럼 자기 돈 퍼주란 말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일단 돈을 좀 걷어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걷어서 솔선수범을 하고 맞아요. 얼마 이번에 보니까 뭐 800만 불인가 크지도 않아요. 주니까 그 사람들 재산 규모 보니까 보통 뭐 몇십억씩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일도 안 했는데 돈은 언제 그렇게 많이 모았어요? 아니 맨날 수배당하지 않았어요? 안 보이는데 열심히 아니, 일했나 보죠. 수배당하면서 어떻게 우리 최대주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돈 얼마 있어요? 빚만 있으니까 빚만.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빚지는데 일도 안 하고 수배만 당하고 감옥에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돈 얼마에 벌었는지 그 재주 가지고 진짜 우리 좀 용돈 좀 갖다 주세요. 용돈.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또 뭐 하나 막 났어요. 예. 이게 의료 부분에서 개선할 점들이 진짜 많네요.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20년 됐는데, 예. 대한민국이 이제 저에게는 통일이 돼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게 된 예. 어떤 국가의 모델이라고 예.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뭐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이다, 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이 나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그건 뭐 정치인들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참으로 좋은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막 가게 되면 이걸 북한 사람들에게 이 체제를 잘못 갖다 주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야 거기나 여기나 뭐 다른 거 뭐 있냐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어떤 생존권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좀 생각을 뭐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최대집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좀 진짜 앞서서 많이 싸우시지만 좀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아지길 바라지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에 오신 지 지금 20년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매우 우수한 체제고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우리가 그럼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만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 질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경험해서 그쵸. 찾아보기 힘들죠.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번 탄핵 사태를 우리가 거치면서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커다란 좌절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반드시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으로 더 정교하게 더 국민들의 어떤 자유의 어떤 수준을 높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게요.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고 해서 방어적인 민주주의,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방어 시스템을 저희들이 헌법적 질서로 더욱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87년 체제에 의해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경제는 분명히 맞지만 개인의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 시장에서 공정한 교환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인 것은 맞지만 경제헌법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헌법을 규정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경제를 더 굳건하게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유적 시장경제로 바꿔야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로 헌법적 경제헌법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요. 자유적 시장경제가 돼야죠.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각종 시장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 개입하는 거는 깡패들이에요. 사회주의는 깡패입니다. 공산주의는 깡패예요. 그렇죠. 깡패.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는 깡패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계속 깡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 깡패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깡패라 그랬잖아요. 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활, 그 사회에서 나하고 자라시면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의 이면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저기 언뜻 들으면 무슨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비속어가 아니라 깡패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깡패를 핵심적으로 깡패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뭐예요? 조직폭력배? 그건 조직폭력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동네 깡패란 말이에요. 깡패. 그냥 무조건 조직폭력배하고 깡패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튼 저기 그 조폭이 더 한단계 높은 저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깡패라는 말 외에는 합당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깡패라고 했었고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기득권을 누리다 온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어떤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도 기득권을 누리지 못했고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 뭐 옛날에 재산 많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이제 숙청을 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도 기득권이 없었고 한국에 오니까 또 기득권이 전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정말 밥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시장경제 체제에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이거를 뼛속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하다. 국가에서 쓸데기 없는 법령을 하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언제 돈 갖다 준 거 없잖아요. 우리 물건 팔아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네가 뭔데 날 보고 뭐 최저임금 뭘 줘라 말아라. 아니 기업인의 뭐 자영업자의 경영권은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적 재산권이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개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이거 무슨 이래라 저래라.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가 은행을 털어다 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막
글쎄 그 뭐 세상에 나쁜 사람만 상대해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말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막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갖다 주는데 여기서 이 이상 더 줄 수는 없는데 주라고 그러는 거는 나를 보고 강도질하는 밖에 더 돼요. 은행 토론하는 소리밖에 더 돼요. 많이 안 되는 거죠. 그 최저임금 10,000원 그거를 심상정 뭐 그분이 되게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 10,000원 벌써 16.몇% 올라 아마 2018년도 당장 내년에 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저기 지금 다 폐업한다고 난리예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더 고통은 이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결국 그 피가 다 돌아갈 겁니다. 그 물가 오르겠죠. 네. 물가 오를 거고 어차피 뭐 재벌들은 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네,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한테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돈도 한 번도 벌어보지도 않은 자들이 계속 수배 생활이나 하다가 정치판에 기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허튼 소리를 칙칙하고 이게 난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이 나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 좋아요. 근데 그 지금 이 좋은 체제를 계속 반대하는 이상한 짓거리만 하다가 정치판에 가서 배지 달았다고 그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이런 인간들이 저는 막 중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도 아니고 사류다. 사류 정치가 다른 영역들은 최소한 2류까지는 갔습니다. 1류는 안 됐지만 사류 정치가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2류 어떤 분야는 1류까지 간 영역들을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류도 아니고 막류예요. 막류. 또 내려갈 데가 없는 막류. 어떤 누구의 어떤 등급 그레이드를 줄 수가 없어요. 없을 네,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그런 사람들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국회 들어가서 법 만든다 하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이게 선생님 그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얼굴이 많이 피어지시네요.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